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양 행스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나는 2023년 12월 50만 불을 가지고 은퇴할 것이다. 네, 먼저 미국 달러원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1118, 1118원이고요. 0.54% 올랐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을 지금 하고 있고 미국 주식의 100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면 이번 조정은 버티면서 갈 수 있다. 멘탈이 그렇게 크게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조정은 시장이 약 5% 정도 왔지만 달러원 환율은 쭉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연초 1084원을 저점으로 1118원까지 온 상태예요. 연초 대비 이번 주까지 2.84%나 급등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할 때는 이 원달러 환율, 달러원 환율 자체가 해지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이 확 올랐을 때는 어, 좀 떨어지면 환율이 조정을 받으면서 뭐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위기가 조정 국면이 오면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해지를 해주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S&P 500은 전 고점 대비했었을 때 3.94%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밑꼬리를 보이면서 하락했지만 다음 주가 조금 기대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조정이 더 크게 갈지 안 갈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거의 4% 가까이 빠졌다. 나스닥은 더 많이 빠졌죠. 나스닥은 마이너스 4.64% 거의 5% 가까이 빠졌고 연초 대비해 가지고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했을 때 고작 이제 0.8% 정도 오른 상황에서 장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100 ETF 추종 ETF QQQ도 마이너스 4.39% 거의 5% 가까이 빠졌네요. 자, 어찌됐든 뭐 이번 주 많이 뭐 하락은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경우에 주식을 100을 가지고 있고 자기 주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기간에 현금을 꾸준하게 비축을 하고 여윳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조정이 반가울 것이다. 물론 조정이 오지 않고 쭉 가면 너무 좋겠지만 주식시장은 그런 게 아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성장주 그리고 이제 미국 우량주 나스닥 100에 포함되는 애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QQQ 차트를 많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QQQ가 9월 달 조정 때 약 거의 가까이 14% 가까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10월경 해가지고 11월 달까지 횡보를 하다가 전고점을 뚫는 시간이 약 3달이 걸렸습니다. 3달이. 저번처럼 푹 꺼졌다가 횡보하는 구간을 두면서 다시 상승할지 아니면 9월 때처럼 14% 하락을 하고 그 밑에까지 떨어질지 다시 다음 주에 반등을 해서 또 우상향을 하게 될지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애플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 실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굉장히 커서 사실 좀 마음이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저는 좀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락폭은 모르는데 우리는 사실 안전마진이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코로나 3월 대폭락 때 이때 약 거의 30% 가까이 QQQ는 기술주 100을 추종하는 ETF지 않습니까? 이 100개가 약 30% 가까이 폭락을 했었다. 만약에 이 나스닥 100이 15% 이상 하락을 한다라면 그래도 30%까지는 지켜주는 안전마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15% 이상 하락을 안 줄 것 같다. 어떤 근거냐? 저금리와 유동성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유동성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주식 조정이 그렇게 임팩트 있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조정 때는 좋은 주식을 보고 있다가 저가 매수하는 찬스로 기회를 삼아야 되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5% 이상 10% 가까이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패닉 셀링이 나와가지고 개별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폭락을 해요. 그러면 손이 가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참으면 되지 뭐 1, 20%뭐 참으면 되지 말이 1, 20%지 본인 계좌에 주식 녹아나는 꼴을 보면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죠. 저는 MTS를 삭제했다 그랬죠. 그래서 매도할 때나 매수할 때나 그때 이제 계획된 흐름대로 그러니까 계획된 매수 계획, 매도 계획에 따라 가지고 계획된 의사 결정이 확정이 될 때 이 MTS를 다시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만 매수 매도를 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주식 창을 MTS를 계속 보게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마이너스 뜬 거를 보면 이성적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돼요. 특히 뇌동 매매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우는 게 상책이다. 저는 어떤 걸 더 신뢰하냐? 바로 이겁니다. 자, 애플은 124불 선에 오면 이때 다시 매입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은 3019불,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210불 정도. 요 선에 닫히면 제가 약 전체 시드의 5% 정도 TIP를 매도를 하고 비율대로 들어간다. 이 가격이 안 오고 그냥 뭐 반등해서 가기만을 바라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을 뚫고 내려와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스닥이 10,000포인트가 정확하게 이제 12,000포인트 정도를 뚫고 내려와 가지고 시장이 10% 그리고 15%까지 하락을 하면 예를 들면 첫 번째 저의 이제 현금을 투여하는 시기가 애플이 124불이면 124불에 다시 추매를 하진 않습니다. 117불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마지막 110불 때에 애플은 올인입니다. 올인. 남은 자금을 전체 매입을 하는 거예요. 아마존도 마찬가지 3019불에서 2842, 2664. 마소도 210불에 처음 자금을 투입해서 198불, 186불.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미 짜여진 각본이죠. 저의 전체 자산의 고점, 전 고점이 30만 5,847불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도 있냐면 만약에 애플, 아마존, 마소의 흐름이 뭐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에서 뭐 멀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저희 전고점 시드의 10% 정도 하락이 되면 죄송합니다. 5% 하락이 29만 불이거든요. 그 시점에 제가 가지고 있는 비율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ARK 그 다음에 반도체 ETF SMH 그 다음에 IWM, iClan, ARKG 이런 비율로 나눠져 있는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비율대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선택을 애플, 아마존, 마소를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ETF까지 다 해서 전체 시드의 비율대로 들어갈 것인가 그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만 불대가 오면 약 5% 정도의 금액이 분산해서 투자가 되는 거고 10% 하락되는 시점이 27만 5천 불 정도 되거든요. 저 전체 시대에. 그때 10%가 들어가고 26만 불대가 온다. 26만 1천 불대. 그때가 오면 10%를 마지막 다 매도를 해서 TIP를 매수하고 비율대로 들어갈 것이다. 굉장히 심플하고 쉽죠. 그리고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이 조정이 세 달이 될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다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다가 전체 시드가 올라가는 시점 있지 않습니까? 다시 전고점 30만 불을 돌파를 하면 올라갈 때마다 10%씩, 20%씩, 30%씩 다시 주식을 비율대로 매도를 하고 다시 또 현금 비율을 30%를 맞춘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폭락에 대처하는 방법은 사실 단순합니다. 현금 비율을 유지를 하는 거죠. 시장에 따라서. 장도 너무 좋고 유동성도 풍부하면서 제로금리다. 패드까지 다 밀어준다. 재무장관도 미국 재무장관 옐런도 밀어준다. 그리고 앞으로 돈은 더 풀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럼 주시장은 우상향하지만 이렇게 조정을 거치면서 가기 때문에 이런 장이 왔었을 때 미리 대비해 놔야 된다. 그리고 주식창 계속 보지 마라. 보다가 이성을 잃는 시기가 분명히 온다. 자, 올해도 20%의 수익을 위해 또 잘 나가야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한양 햄스터였습니다.